자, 안녕하세요. 오늘 2020년 제3차 노사협의회가 15시에 나주본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오늘 총 20개 안건이었는데 본 안건은 배전운영실 근무 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. 김한홍 산업국장님이 발의하셨고 조합에서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인력을 증원해달라,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달라, 이런 내용이고, 자, 위원장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저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검사 진단 문제로 체계를 바꾸려면 단순하게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것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거를 좀 건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드렸고, 그 중에 이제 배전운영실에 좀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. 지금은 배전운영부장 밑에 이제 팀장, 지금 파트장이라고도 합니다만, 그 밑에 이제 배전원이 있고 거기에 지시를 받는 운영실이라 직급 체계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고 비효율이 큽니다. 이 운영실 입장에서는 장갑 하나를 사도 사무실에다가 다 일일이 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, 그래서 불만이고, 사무실은 장갑까지 우리가 뒤치다거리면서 다 사줘야 되냐는 불만이고, 참 이런 소모적인 불만은 이 역할을 좀 나누고, 요즘은 운영실에 옛날 같지 않아서 행정 능력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,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좀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. 그리고 이중삼중으로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단위를 거치지 않고 배전운영실장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심지어는 저는 그 직무를 맡는 동안에는 한 직급 승진을 시켜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. 그래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조언들에 대한 평가 부분도 운영실장이 제일 잘하는데, 그런 통제 권한이 없으니까 사실 현장에서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. 이런 모든 분들이 운영실에 이제는 독립적으로 인사나 예산이나 조직 운영,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검사 진단에 대한 계획도 하고 책임감 있게 조를 운영하고, 이런 권한을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그 안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지고,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업무나 조직의 변화에 좀 수용성도 있고,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죠. 예, 사업소 간에 인력 불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. 같은 2급 사업소라고 하더라도 관할이 굉장히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부점이나 이런 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죠. 근데 인원은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인력 불균형 문제라든지, 또 검사 진단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이제 추가되었나 봐요. 그런 문제. 그리고 운영실이 배전 운영 파트에 있다 보니까 소속감이나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. 또 운영실장님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이제 안 주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고, 배전 운영처장님하고 기획처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몇 개월 전부터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, 저희가 요구한 것은 배전 운영 파트에 있는 배전 운영실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틀을 깨는 파격적인 그런 전향적인 사고를 해달라, 이런 겁니다. 가능하다면 조직을 분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. 운영실장님한테 권한을 더 주고 직급을 높여주는 방안도 있을 거고,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틀을 깨는 큰 사고를 해달라, 이런 것이죠. 이 문제는 당장 노사협의회 해가지고 단박에 해결할 건 아니고, 노사합동 TF를 구성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. 자, 사장님이 각 처장님도 바로 커피숍 가셔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도출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. 우리 사장님이 유머 코드가 좀 있으세요. 자, 기타 토의에서 안전무한 처장님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노사가 같이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. 10월 5일부터 안전사고 발생하면 경영진도 문책을 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다네요. 근데 경영진 문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안전 최우선이죠. 공사라든지 뭘 하시든 간에
안전을 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위원장님이 또 사후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. 이게 신축 건물에 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나주 분사도 그렇지만 이전한 지가 한 5년 됐는데 벌써 건물이 좁아요. 왜냐하면 1,400명 내려왔는데 지금 거의 2,000명이 육박하고 있거든요. 조직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우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조직은 커지기만 할 뿐이지 어느 리더가 자기가 와가지고 조직을 줄이고 하는 리더는 없어요. 그래서 각 처실도 마찬가지고 뭐 지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조직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뭐 공간은 그렇다고 갑자기 늘어나지가 않잖아요.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본사도 지금 960면인가 있는데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.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충북 본부도 그렇고 다른 본부도 좀 사후 규정이 과거에 있던 사후 규정이 지금 지속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공익용지, 공공용지 이런 걸 불화받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규정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 달라 요구를 하셨고 요거는 다음 노사협의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요. 자, 그리고 실무적으로 해결된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보시면 전기이동 시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원래 전기이동을 상반기 때는 마일리지로 하고 하반기 때는 고충 처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상반기 때도 마일리지와 고충을 섞어서 하고 하반기 때도 고충하고 마일리지 섞어서 정기적으로 2회 하자 이런 겁니다. 자, 세 번째 보시면 지식 공유 포털 활성화. 옛날에 지식은행이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제안을 하고 답변 잘 달고 뭐 심사위 물어보면 뭐 고참이 좀 답변을 잘 달아서 채택되고 하면 네이버에 있는 지식은행 이런 겁니다. 그러면 나중에 뭐 포장도 해주고 상품권 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. 뭐 서버 옮기고 그다음에 그 포장비를 아낀다고 어쩌고 하면서 없어졌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배전 쪽에서 이 업무 경험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배전만 할 게 아니라 송변전도 하고 뭐 산무도 붙이고 좀 크게 해달라, 활성화를 해달라 이런 거였고 활성화하는 거는 간단하죠. 인력과 돈이 들어가면 활성화가 됩니다. 그거를 저희가 좀 푸시를 하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6번 볼까요? 배전공사 인허가 외주화 시행. 이 점용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뭐 여기저기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점용하는 인허가 이런 것들을 외부 업체에 그냥 맡겨버려서 하자. 이런 안이 나왔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한전 MCS한테 줘가지고 하는 안이 나왔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RPA라는 게 도입돼가지고 신청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그런 자동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자, 7번에 계기 재원 자동인식 및 입력 시스템 개발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비대면 은행 개설하면 핸드폰을 탁 찍으면 뭐 번호하고 뭐 숫자 이런 게 인식이 딱 되잖아요. OCR 기능인가? 뭐 그런 기능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계기 재원 같은 걸 자동으로 이제 뽑아내자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내선계기 쪽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효율화가 되겠네요. 자, 9번 보시면 교대 근무자 반일 휴가제도 도입하겠답니다. 내년 1월까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. 다 됐네요. 내년 1월이면. 10번에 단시간 근로자 근무 시간은 현행에서 35시간을 하나 추가해서 한다고 합니다. 그 외에는 뭐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. 설명이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기존에는 텍스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텍스트는 아무래도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플랫폼,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